그래서 제가 빅히트 청약 안 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빅히트 BTS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1.5배속 하시고 들으시면 훨씬 더 한국인 정서에 맞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빅히트 청약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빅히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의 동영상 시작할게요. 네, 일단 빅히트의 간판이라고 하면 당연히 BTS겠죠. 이번 뮤비가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방탄소년단의 팬이 될 만큼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그룹이 이 BT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기업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BTS보다는 빅히트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 빅히트에 대한 내용은 다트의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정말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청약 우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는 몇 주나 풀리는지, 또 투자 유의사항이나 리스크, 시장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지 등등 정말 다양한 정보를 이 투자 설명서가 담고 있는데요.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투자 설명서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없거나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만 보셔도 빅히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게끔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빅히트 투자 설명서 요약은 해드릴 텐데요. 대신에 이거는 꼭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BTS 해외 반응, 다이너마이트 해외 반응 이런 걸 치시면 팬들이 이 노래를 듣고 어떻게 리액션 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정말 얘네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구나, 정말 글로벌한 그룹이구나를 느끼는데 이만한 자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요새 유명하다더라 라고 소문만 듣고 투자 아이디어를 세우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노래도 들어보고 반응도 살펴보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해외 반응 시리즈는 꼭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말할 필요가 없죠. 국내에서는 이미 15, 16년 앨범 판매량 2등, 17, 18, 19년은 1등, 해외에서도 빌보드 탑100 1등, 앨런쇼 출연 등등 정말 세계적으로 Do You Know BTS가 아닌 이미 Already Know BTS가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죠. 이 밑에 표에서 연한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은 빅히트가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플레디스의 세븐틴이랑 뉴이스트라는 그룹인데요. 빅히트는 항상 방탄 원맨팀이다 라는 지적을 받아왔죠. 그래서 빅히트에서도 이런 점을 잘 의식하고 본인들이 직접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라는 그룹을 키우기도 하고, 플레디스를 인수하면서 세븐틴과 뉴이스트 같은 기업, 소스뮤직을 인수하면서 여자친구와 같은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빅히트의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기존 엔터 3사, 삼광들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얘네도 영업이익을 그래도 괜찮게 뽑아내고 있었는데요. 얘네의 시총을 다 합하면 약 3조 2천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빅히트는 얼마일까요? 빅히트는 놀랍게도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만 4조 8천억입니다. 만약에 따상이 된다면 와, 진짜 시총이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빅히트는 기존의 3강을 가뿐하게 누르고 1황으로 왕좌를 차지한 상황인데요. 이 4조 8천억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LG U+, 포스코와 같은 기업의 시총이랑 비슷하거든요. 국가 기관 산업인 포스코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 빅히트가 정말 그 정도로 대단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지 고평가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빅히트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공모주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물론 SK바이오팜이 안 그랬고 카카오게임즈가 안 그랬냐마는 그 중에서도 유독 빅히트가 비싸다에 대한 논란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그 근거를 살펴보면 이 빅히트 주가를 산정할 때 비교 그룹이 JYP와 같은 엔터 기업뿐만이 아니라 IT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와도 비교를 하고, 원래는 기업 가치 평가의 방법에서 EV/EBITDA는 좀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빅히트에 이런 기업 가치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거 빅히트 가격이 너무 뻥튀기 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와 빅히트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냐면요.
우리는 위버스랑 위버스 샵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기존의 엔터사와는 다른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이 위버스를 깔아서 실행도 해봤는데 그래도 괜찮게 어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아티스트와 소통도 하고 또 팬들끼리 소통하면서 다양한 부가적인 컨텐츠도 만들고 뭐 이런 어플이 위버스인데요. 이 위버스는 위버스 샵과 연계되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아이돌의 굿즈를 살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버스와 위버스 샵을 통해서 빅히트는 컨텐츠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 팬들의 관심도도 훨씬 더 높게 끌어내고 또 중간 유통마진을 안 거친 위버스 샵을 통한 직접 판매를 통해서 훨씬 더 이윤을 많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사업 분야를 하고 있다. 우리는 IT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아이돌 그룹이 아이템을 어떻게 팔았냐를 생각해보면 티켓 예매도 예스24 이런 데서 하고 앨범도 서점을 통해서 팔고 이런 방식이 아무래도 주를 이뤘었죠. 그에 반해 이 위버스 샵을 이용하면 훨씬 더 높은 마진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정말 새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래 너네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알겠다. 근데 너네가 카카오 네이버 정도야? 그 정도야? 라는 점에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서 빅히트가 정말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래서요? 그래서 너네 방탄 빼면 진짜 뭐가 남아요? 이게 결국은 빅히트 가치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방탄소년단이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그만큼 빅히트의 매출은 방탄소년단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사 주요 아티스트 매출액 비중 추이를 살펴보시면 현재 점차 비중을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방탄소년단이 매출액 비중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네 플랫폼 비즈니스고 뭐고 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방탄 빠지면 뭐가 남냐? 결국 이게 빅히트의 가장 본질적인 의문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또한 BTS가 대한민국 남자 연예인인 이상 군대도 꼭 가야 되죠. 물론 이 군대는 아마 현재 정권의 분위기를 봤을 때 뭐 어느 정권인들 안 그렇겠냐마는 아마 입대 연기 정도는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굉장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빅히트 역시 이런 본인들의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히트는 이런 계획을 내놨어요. 우리 앞으로 신규 그룹도 많이 데뷔시킬 거고 또 플레디스 소스뮤직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인수했으니까 제2, 제3의 BTS를 만들 거야.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미 BTS를 한번 키워봤잖니? 우리의 이런 BTS를 키워봤던 노하우를 도입하면 제2, 제3의 BTS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가 빅히트의 입장인데요. 저는 이 역시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B와 엠블랙, 소녀시대와 FX, 동방신기와 샤이니 약간 이런 관계들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형제그룹, 자매그룹에서는 항상 형 누나가 잘 됐고 그를 능가하는 동생 기업들은 잘 나오지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빅히트가 이제 어느정도 뭐 1루타, 2루타 기업들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탄소년단 같은 홈런급 그룹들을 만들어낼 수 있나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빅히트 청약 안 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빅히트가 비싼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현재도 충분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올 두 가지 이유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세 번째는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빅히트는 매수 타점이 많이 나올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다른 엔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훨씬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4번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개월 전쯤에 이런 두 편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빅히트보다는 다른 엔터 기업들이 훨씬 가치평가를 덜 받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엔터주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엔터주 투자할 타이밍이다 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위에 카드 뉴스를 둘 테니까 자세한 아이디어를 듣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쯤에 차라리 빅히트 말고 얘네를 사놓는 게 굉장히 이득이 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현재 주가가 꽤 많이 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저는 이 당시에 얘네가 분명히 재평가를 받을 날이 오고 이 당시에 너무 가격이 싸다고 느꼈기 때문에 충분히 빅히트보다 나은 투자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했습니다.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위에 카드뉴스 동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침반의 방향이 엔터주 떡상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번 이유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빅히트는 앞으로 매수 타점이 충분히 많이 나올 기업인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언제 매수할지를 비교적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엔터 산업의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먼저 이 엔터 산업은 바이오와 같이 예측이 힘든 느낌은 좀 없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돌 그룹이 언제 컴백할지 대차게 홍보를 때리기도 하고, 또 팬분들이 알아서 얘네 언제 컴백한다, 얘네 이런 소문이 돈다, 이런 걸 트위터나 팬 커뮤니티에서 많이 얘기하고, 또 연예인들 자기 자신들도 본인들이 슬슬 컴백을 하겠다 뭐 이런 소문들을 많이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 참여자들보다 조금 더 민감한 귀와 눈,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TS의 경우는 아마 진짜 곧 BTS가 입대 할랑말랑할 시점에 군 연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또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빅히트가 비싼 지금 사지 말고 나중에 청약 다 끝나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을 때 그때 사는 게 빅히트를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빅히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본인들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와 함께 또 댓글에서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 빅히트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